자, 그러면 한번 이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 KNN 기법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앞으로도 이제 종종 사용할 데이터인데요. 머신러닝이나 통계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데이터예요. 보면은 이제 피셔라는 이 사람이 이제 통계학자 겸 유전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피셔라는 사람이 붓꽃을 연구하면서 붓꽃에는 크게 세 가지 품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시컬러, 세토사,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붓꽃이 있는데 이 붓꽃을 모양을 보니 이 세 가지 품종이 각각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꽃잎하고 이 꽃받침을 봤을 때 길이와 폭이 이 세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피셔라는 사람이 붓꽃을 연구하면서 이 세 가지 품종의 꽃들의 꽃잎의 길이와 폭, 꽃받침의 길이와 폭을 다 정리를 해서 한번 통계치를 내본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그 통계 교과서라든지 머신러닝 교과서에 학생들이 많이 배우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 아이리스 데이터라는 이제 데이터셋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공해드린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엑셀에서 한번 열어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5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이 이제 변수명이죠. 그래서 꽃받침의 길이, 그 다음에 꽃받침의 폭,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 꽃잎의 폭, 그리고 그때 이 붓꽃의 품종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숫자 데이터, 꽃받침의 길이와 폭, 꽃잎의 길이와 폭인 수치형 데이터가 4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데이터, 이게 어떤 품종인지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범주형 데이터가 한 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데이터의 개수는 1행부터 150개까지, 그러니까 150개의 레코드, 150개의 데이터가 쭉 쓰여져 있고, 그래서 4개의 수치형 데이터와 1개의 범주형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훈련용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분리를 해서 훈련용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시험을 볼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예측을 하게끔 하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머신러닝을 학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어떤 머신러닝 방법을 쓰든지 어떤 통계적 방법을 쓰든지 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라 그래서 Exploratory Data Analysis, 뭐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하다 보면 많이 사람들이 관가를 하고 빠뜨리게 되거나 이제 무시하고 그냥 바로 머신러닝 툴에 넣어가지고 머신러닝을 바로 시키고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항상 먼저 통계 분석을 하든 머신러닝을 하든 하기 전에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 데이터셋은 반드시 눈으로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우리가 꼭 그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앞서 보신 이런 데이터셋 같은 경우 이렇게 엑셀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데이터셋 안에 어떤 이상치가 있다든지 또는 결측치가 있다든지 데이터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겠죠. 테이블 숫자로 되어 있는 형태일 경우에는. 하지만 이런 그 테이블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시각화,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이상치라든지 뭔가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있다든지 또는 빠져있는 데이터, 결측치라든지 또는 어떤 패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런 특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불균형하다든지 어떤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 어떤 데이터는 굉장히 적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데이터 그 자체만 숫자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볼 경우에는 쉽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래프를 그리면은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 뭐냐?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또는 분석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분석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랬을 때 이거는 굉장히 품종들 간의 특징이 확연하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K&N 기법을 쓰면은 쉽게 뭐 예측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석의 방향을 앞으로 해서 분석의 방향을 정할 때도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본 다음에 그 후에 우리가 실제 통계 분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머신러닝을 돌릴 때 이때 그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EDA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DA에 대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데이터를 눈으로 그래프로 확인하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이런 자료들은 제가 다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이런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모든 페이지마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 그걸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EDA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를 든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셋을 한번 보시면은 4개의 데이터셋이 있어요. 1번 데이터셋, 2번, 3번, 4번 데이터셋이 있는데 각각 데이터셋은 전부 X, Y 2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데이터셋을 보면 평균을 한번 구해봤더니 1번, 2번, 3번, 4번의 데이터셋의 평균이 모두 똑같아요. 1번 데이터셋도 X의 평균은 9고요. 2번 데이터셋도 역시 X의 평균은 9.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죠. Y 평균도 4개의 데이터셋이 전부 같습니다. 7.5로.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이제 통계를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3포를 나타내는 개념 중에 이제 분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 2, 3, 4 데이터셋에 각각의 XY의 분산도 모두 같아요. 11, 4.1, 11, 4.1. 예, 같아요. 심지어 상관계수도 똑같아요. 상관계수란 개념도 이제 보면 여러 그 X하고 Y 간에 어떤 그 음의 상관성이 있는지 양의 상관성이 있는지 그걸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걸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그것도 계산해 보면 모두 같아요. 그래서 회기식도 보면 전부 똑같아요. Y는 0.5x 더하기 3. 이렇게 보면은 요 1, 2, 3, 4 데이터셋이 전부 다 같은 데이터셋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집단에서 샘플링만 다르게 해갖고 뽑아낸 그런 데이터셋처럼 보이는데 거의 다른 게 거의 그냥 다 모두 동일하죠. 그런데 이 4개의 데이터셋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더니 앞에 있는 그 데이터셋을 1번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3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Y가 어느 정도 3포가 있고 그래서 회기식을 그렸을 때 이러한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식은 0.5x 더하기 3이다 라고. 근데 이제 2번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보니 이 데이터셋은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으로 돼 있고 3번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쪽에 하나 튀는 점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상치라 그러는데 이상치가 있고 나머지 데이터셋들은 선형관계가 있는 데이터셋. 그 다음에 4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각해서 보니 가운데는 거의 없고 여기에 데이터가 거의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끝점에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두 개를 이제 임의적으로 회기 분석을 하다 보니 Y는 0.5x 더하기 3이라는 이제 회기식이 이렇게 도출된 거죠. 그래서 앞서 보신 이 데이터셋 1, 2, 3, 4 데이터셋은 눈으로 보기에는 숫자로 보기에는 전부 다 비슷하고 심지어 통계치를 내봐도 우리가 이제 그 평균, 분산, 상관계수, 회기식을 계산해봐도 전부 다 동일하게 나오는 데이터셋인데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까 확연히 그 각각의 데이터셋의 성격이 다른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느 정도 산포가 있는 이제 XY의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2번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2차 곡선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직선 회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곡선의 형태를 띤 회기식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분석의 방향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데이터 시각화를 함으로써,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분석, 방향이 이제 정해지는 거고, 3번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거는 눈으로 그려놓고 보니까 요 데이터셋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거를 제거를 하든지, 또는 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서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재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눈으로 보고, 그래프로 보고, 분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이상치를 판단을 하고 이상치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쓰게 되는 거죠. 4번도 마찬가지. 이 데이터셋은 보니 지금 회귀 분석을 하기에는 너무 데이터셋이 가운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요게 한 10에서 20 사이에 요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결정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숫자 형태로, 숫자로 된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그 이상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분석의 방향, 이런 거를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시각화를 해서 이상치라든지 결측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을 확인하고 분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데이터 시각화라는 이런 시각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데이터 분석을,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통계 분석을 하든 머신러닝을 하든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그래프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습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겠습니다.